지방흡입이 안전한 수술 방법으로 진보한 지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 생긴 것이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숙련된 시술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정답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사들마다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지식이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지방흡입하고 난 뒤에 후처치나 후관리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좀 지침이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지침들이 오랜 경험에서 만들어진 올바른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해 들은 것이라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수술의 결과가 문제나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핑곗거리로 다른 것들을 좀 수술 이외의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좀 마케팅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지방흡입 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것들이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20년 동안 오랜 세월 겪으면서 얻게 된 지식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신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생기는 붓기, 멍, 통증에 관해서는 나중에 차차 따로따로 상세한 영상을 만들 계획이긴 하지만 후관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흡입을 할 때 지방층에 있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좀 파괴가 되죠. 지방층에는 다행히 굵은 혈관들이 없어서 큰 출혈이 생기지는 않지만 작은 이런 출혈들이 생기면 이것들이 피부층으로 올라오면서 멍이 생기게 되죠. 범위가 넓으니까 또 멍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이 좀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회복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동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개체로 쓰이는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과도한 물이 당겨지게 되고 이것들이 붓기를 만들게 됩니다. 조직 사이의 어떤 이런 붓기 때문에 팽창이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수술할 때 뭐 근육이나 주변 조직들이 좀 타격을 입어서 또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시술 직후부터 발생해서 점점점 진행하게 되고요. 시술의 강도나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과정을 겪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돼 있어서 수술 후에 어떤 이런 회복 과정이 좀 더 편안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제가 또 굉장히 지방층을 많이 빼내는 적극적인 시술을 하고 또 피부를 또 리프팅하기 위해서 피부 자극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회복 과정이 좀 더 힘들 수도 있죠. 우선 수술을 마치고 저는 절개 부위를 바로 봉합하지 않습니다. 지방흡입은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지방층에 특수한 약물이 섞인 수액을 많이 넣고 잠시 후에 지방세포와 더불어 이 수액을 같이 파괴를 해서 밖으로 끌어내게 되는 거죠. 지방을 충분히 꺼내서 맞춰야 되는 시점에 사실은 이 수액들이 아직은 좀 몸 안에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봉합을 해버리면 이 수액들이 몸에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나올 때까지 좀 며칠 동안 그 지방이 있던 곳에 고여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여분의 수액이 절개 부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보통은 봉합을 수술 다음날 하고 있습니다. 절개 부위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액이 고여 있을 때 좀 더 염증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이것이 배출되는 게 염증의 가능성을 좀 더 줄이게 되고요. 또 붓기나 멍도 이 수액이 좀 고여 있는 것보다 좀 배출을 시켜주는 게 좀 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절개 부위에 우리가 이제 소독이나 그런 것들은 잘 해줘야 되겠죠.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배출물들이 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일 봉합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음날 봉합해 주는 것이
붓기나 점액종, 염증의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병원들에서 다음날 봉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부 병원들은 당일 봉합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은 웬만한 시술자가 시술했을 때 출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수술 후에 출혈이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귀가한 후에 수액으로 이렇게 뭐 붉은 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피해량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수액으로 만들어진 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양이 좀 너무 많으면 좀 피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많이 나오면 좀 더 회복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팔이나 등 중에 한 곳만 수술을 했거나 또는 이제 허벅지 수술할 때처럼 절개가 여러 군데 있을 때 앞쪽은 미리 당일날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시술 부위가 좀 좁아서 들어가는 수액량이 적거나 또는 다른 절개 쪽으로 수액이 잘 배출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뭐 다 열어놓을 필요는 없게 되겠죠. 수술방에서 수술을 마치면서 일단 수술 부위에 압박대나 압박 붕대를 감고 회복실로 옮기게 되죠. 그 다음에 귀가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다 풀어서 다시 드레싱을 해드리는데 이 사이에도 많은 양의 수액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 놓을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주고 귀가할 때도 균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잘 해놓은 다음에 수액이 더 나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저귀 등을 대주고 이미 제작해 놓은 압박복을 착용을 딱 하고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바로 다음날 그냥 오셔도 되고 또는 저희가 여분으로 드리는 이런 기저귀 같은 것들을 가져가셨다가 본인이 좀 가볍게 갈아 주셔도 되고요. 압박복을 착용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 저는 압박복을 오래 입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유명한 것이 그 스포츠 손상 뒤에 RIC,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개념이 있죠. 라이스는 수술 후에 해야 되는 네 가지 조치를 앞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라이스,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컴프레션 압박은 손상이 발생한 다음에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부상 부위를 조여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혈액순환을 방지하고 과도한 붓기를 방지하고 그래서 따라서 멍이나 통증도 좀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흡입 후에는 붓기가 이제 시작돼서 점점 진행돼서 4일에서 5일 정도의 피크로 붓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피크가 꺾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붓기가 감소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이 붓기가 진행되는 4일에서 5일까지는 적당한 압력의 압박복을 입고 있는 것이 상처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본인의 신체 사이즈 또 시술자의 성향 얼마나 이제 사이즈를 줄여줄지를 아는 분이 맞춤 제작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귀가하실 때 입게 되는 거죠. 붓기가 진행되는 4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잘 입으시는 게 좋고 이 피크가 꺾이는 게 좀 느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밤에 잘 때는 좀 벗고 있거나 또는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잠깐 벗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별일이 없으시면 실밥을 제거하는 10일에서 15일 정도쯤에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상황을 보고 자 이제 압박복을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초기와 달리 혈액순환이 왕성한 것이 상처 회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상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많은 병원들이 압박복을 굉장히 오랫동안 입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유로 반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랜 경험이 있는 저와 비슷한 그런 시술자들은 좀 많은 분들이 압박복을 오래 입는 것을 그리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박복에 관해서 두 가지 흔한 질문이 있죠. 첫째, 압박복을 입으면 더 슬림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 체형을 보정해 준다는 그런 보정 속옷들이 많이 있죠.
입었을 때 말고 뭐 그 벗은 상태에서도 체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성장기도 아닌 성인에서 이런 일이 있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요. 지방 흡입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복을 입는다고 해서 더 슬림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압박복을 입었을 때 피부가 좀 더 잘 달라붙어서 더 매끄럽고 예쁘게 났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런 기대를 하고 압박복을 입히기도 했지만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시술자의 성향이나 시술 내용, 또 본인의 피부 회복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과가 좋을 분들은 압박복을 입지 않거나 또는 짧게 입는다고 해도 잘 낫고, 또 살성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압박복을 잘 입어도 생길 문제는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압박복의 역할을 그렇게 심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림해질지, 또 피부가 얼마나 잘 달라붙을지, 이런 것들은 시술자의 수술 내용이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시술 범위가 좁으면 압박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좀 싫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팔만 수술했을 경우에 좀 압박복을 입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방 흡입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피부 탄력도가 약한 분들은 입는 게 좋습니다. 지방 흡입하고 난 다음에 공간이 비니까 거죽이 좀 덜렁거리면서 울려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괜히 고생하는 것보다는 압박복을 좀 수일 입어주는 게 좋고, 특히 팔을 써야 되는 직업인 분들은 팔 수술한 다음에도 압박복을 입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다음날 방문하셨을 때 체크를 해봐서 멍이 좀 너무 심하면 멍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도 수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멍이 너무 심하면 피부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피부가 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멍이 심하지 않으면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 특별히 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드리거나 자극을 주는 것이 통증이 심한 시기라서 괜히 관리한다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간혹 붓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며칠에 한 번씩 고주파 시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10일쯤 병원에 들러서 실밥을 제거하면서 이제 저희가 수술 후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고주파, 리포덤, 중저주파 시술을 좀 하고 있고요. 주사 시술, 카복시 세라피, 엔도몰로지 등은 저희는 시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방흡입병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후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환자들이 겪는 통증에 비해서 그렇게 얻는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술 후 관리는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 붓기나 멍,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위의 병원에 들러서 이런 시술들을 하시면 회복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는 있고요. 하지만 역시 이런 후 관리가 더 슬림하게 하거나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거나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요. 그런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시술자는 너무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생기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수술은 잘 됐는데 관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만들려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는 또 마케팅적인 어떤 비용적인 것 때문에 이런 후 관리를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후 관리보다는 수술 자체가 결과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후 관리를 받으시면 회복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사정이 있으시다면 생략을 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힘들게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받고 이런 것은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집에 있으실 때 따뜻한 수건을 수술 부위에 대주시거나 또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후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희는 관리에 또 따로 비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수술 직후에 강력한 감량 노력을 권유해 주는 병원이 많이 있죠. 저는 이거는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지방흡입 후에는 몸에 좀 회복을 돕기 위해서 좋은 식사를 해주고
초기에는 특히 좀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거든요. 특히 시술 직후에는 전해질 밸런스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어지럼증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감량 노력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수술적인 시술들을 하고 이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감량 노력을 좀 같이 진행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죠. 지방흡입을 소극적으로 한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같이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은 제대로 시술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량 노력은 올바른 개념과 노력 그리고 속도를 좀 지켜줘야 돼요. 너무 빠른 심한 감량은 요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방흡입은 사이즈 변화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바르고 좀 느리지만 좋은 감량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량 노력은 지방흡입이 충분히 회복되는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병원마다 다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절개 봉합, 또 압박복 착용, 시술 후의 후관리, 또 시술 후에 체중 감량 노력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수술 후의 조치는 병원마다 지침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죠. 2주 정도는 술, 담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그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상처 회복에 해롭지 않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의 운동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해보고 약간 무리다 싶으면 보류하시면 되고 할만하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개 부위에 땀이나 물이 닿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한 5일 정도 지난 후까지도 좀 상태가 좀 깔끔하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으면 병원에 문의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염증 사인이 있죠. 수술 부위가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거나 빨갛게 되거나 부풀거나 통증이 좀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이런 염증이 좀 너무 늦어지지만 않으면 약을 잘 처방해서 드시면 뭐 잘 낫는 게 일반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일이 지난 다음에 수술한 부위에 좀 물이 고이거나 찌걱찌걱 되는 느낌이 있거나 좀 흘러다니는 느낌이 있으면 이것도 좀 병원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서 이제 이것을 보고 관찰을 좀 하거나 아니면 뭐 주사기로 그 액을 좀 빼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거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과 잘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직후에 가장 큰 문제는 어지럼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지나고 이때까지도 어지럼증이 계속 있으면 역시 병원에 말씀을 하셔서 링거만 맞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술한 부위는 감각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찜질이나 자극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시술하면서 겪은 가장 큰 사고가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팔지방흡입을 하시고 감각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찜질을 하시다가 잠이 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피부 이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환자분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뭐 도와드리고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점은 굉장히 좀 주의를 잘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 후에 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